클레어는 스도우에게 협박당했던 남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스도우를 죽였다는 인증 사진을 보내고 그를 빌미로 남학생의 그룹에 동료로 끼워달라고 합니다. 클레어는 언니가 산에 있고 누군가랑 전화하고 있었으니 동료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니를 찾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기에 그들의 그룹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며칠 후 그들의 아지트로 간 둘은 변신을 풀어달라는 제안을 듣습니다. 가면녀는 인간 상태에서 특별한 계약을 맺어야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클레어는 결심을 다진 듯 다시 돌아와서 클레어의 인간 모습만 보여줍니다. 클레어가 먼저 계약을 받아보고 신뢰할 만하면 슈이치도 받게 할 거라고 합니다. 확실히 클레어다운 신중한 행동이네요.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러는 사이 헬멧녀가 슈이치에게 볼 일이 있는 것처럼 오더니 머리를 쓰다듬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카메라맨은 클레어에게 협박당하던 남학생이었고 슈이치를 극히 경계합니다. 헬멧녀는 머리를 쓰다듬고는 상냥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헬멧녀가 코인을 모으는 이유는 악한 사람이 코인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에 슈이치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가면녀는 클레어가 카메라맨을 협박해 여기 온 사실을 대략적으로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카메라맨에게서 너희들의 능력을 들었다고 떠보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 합니다. 가면녀의 능력은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살아있다는 건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잠시 스마트폰을 가지러 가는 클레어는 개꼴값을 떠는 슈이치와 헬멧녀의 모습을 보고는 다시 가면서 가소롭다는 듯 흥이라고 합니다. 과연 내 남자 넘보지 말라는 뜻이군요. 기싸움이 참 살벌합니다. 클레어는 가면녀에게 언니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가면녀는 아오키 엘레나라는 언니의 본명을 말하며 아는 분위기를 풍기고 동료가 되면 가르쳐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클레어는 침대에 눕자 가면녀가 클레어 위에 올라타 자신이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이 여선생과 교제한 사실이 믿었던 친구에 의해 까발려지고 코인을 줍게 된 후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머리카락으로 따은 초커를 상대의 목에 감아 비밀을 말하는 순간 목을 떨구는 능력입니다. 클레어가 일반적인 괴물과 다른 힘이라고 하자 가면녀는 명확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인은 잠재적인 갈망을 이루는 모습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비밀을 중요시하는 가면녀의 모습은 이런 능력으로 구현이 된 겁니다. 한편 헬멧녀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슈이치의 후각을 이용해 지갑을 찾으러 갑니다. 힘들어서 헬멧을 벗는데 수인 모습의 소녀가 나옵니다. 자신의 귀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슈이치는 혼자 지갑을 찾을 테니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헬멧녀는 슈이치의 몸속에 들어가고 싶다며 옷을 벗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카메라맨이었습니다. 음흉한 이 친구는 관음하는 갈망이 있기에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카메라맨은 슈이치의 몸속에 들어가는 그녀를 보며 울부짖는데 짝사랑하는 그녀를 슈이치에게 NTR 당하는 모습이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둘이 꽁냥꽁냥 대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갑니다. 한편 헬멧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하필 언니의 동료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6화가 끝이 나는데 참 인간관계가 복잡한 화네요. 여러분들은 BSS라는 신조어를 아시나요? NTR의 하위 장르인 BSS는 내가 먼저 좋아했었는데 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하거나 연인 사이인 이성을 뺏기는 것이 NTR이라면 BSS는 긴밀한 사이가 아닌 짝사랑, 썸, 친밀한 친구를 뺏기는 것을 말합니다. 소심해 보이는 카메라맨이 헬멧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녀가 슈이치와 친하게 지내고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TR을 싫어하는데 뺏기는 사람에게 몰입이 되어 싫더라고요. 순애가 좋습니다. 이번화 또한 인물이 많이 나왔는데 정체가 들통나기에 다 변신을 하고 있죠. 얼굴을 추가적으로 가린 건 가면녀와 시트를 덮고 있는 사람 헬멧녀고 안 가린 인물은 이렇게 넷입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변신을 했을 때 인간의 모습이 남아있냐 아니냐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인물이 있는데 이 정장남입니다. 인간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그를 보고 훈남으로 변신한 호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인간 모습이라고 속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처음에 헬멧녀가 슈이치를 조지려고 지갑 핑계로 데려나간 줄 알았습니다. 슈이치는 주인공 특유의 고구마가 나오는데 어떻게 클레어만 내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까? 능력자도 아닌 클레어를 아직 신용할 수도 없는 적의 아지트에 홀로 남겨놓은 건 클레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번화에서의 BSS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여자아이에게 눈이 멀어 내버려뒀으니까요. 하지만 슈이치는 반에서 끌려나간 건 아니고 동질감을 느끼고 지갑에 신분증이 있기에 적에게 들킬까 하는 마음에 선심을 쓴 거지만 아까 꽁냥된 것도 있고 참 여자복이 많은 슈이치네요. 3배는 이번 일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스위치와 클레어에게만 힘을 빌려주기로 했지 다른 그룹에 들어가서 힘을 보태는 건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언니와 동료들이 나왔는데 일단 3인조로 보입니다. 더 많은 동료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또 웃긴 게 언니가 지갑을 주었다면 별 다른 일 없이 순순히 지갑을 돌려줄지도 모릅니다. 스위치가 찾고 있으니까 호의적으로 주겠죠. 하지만 건방져 보이는 언니의 동료가 주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지난 화까지의 떡밥 중 하나는 풀렸습니다. 4화에서 받은 전화는 동료의 전화였네요. 화가 진행될수록 스위치와 클레어 중심에서 많은 인물들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토리도 이제 중반인데 초반에 비해 급격히 많아진 등장인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적절한 떡밥 뿌리기와 회수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김퍼핌이었고요. 7화 리뷰로 뵙겠습니다.